그것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 경이로운 동물의 건축물. 그 속엔 생존의 비밀이 담겨 있었다. 4대륙 6개국을 누빈 끝에 만난 야생의 건축가들. 이 프로그램은 동물의 건축물을 찾아 나선 지난 1년간의 기록이다. 시작은 새둥지였다. 인간이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정교하게 만들어진 새들의 둥지. 수천 번의 비행 끝에 완성되는 새 둥지엔 특별한 건축술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새 건축술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전 세계로 시각을 넓혔다. 우선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새 둥지를 찾아 나섰다. 남아공 칼라하리 사막에서 찾은 주인공은 바로 집단 배짜기 새 둥지. The height is about 3.5 meters. So this is a very big nest, like you can see. 집단 배짜기 새는 개별 둥지를 짓지 않고 집단으로 둥지를 지어 생활한다. 집단형 둥지를 지으면 그만큼 이점이 많다. 일교차가 심한 사막지대에서 체온을 통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쉽고 천적에 대항하기도 유리하다. 집단 배짜기 새 둥지의 지름은 보통 3m, 무게는 1톤에 달한다. 한 둥지에서 많게는 300마리가 같이 사는데 새들의 아파트인 셈이다. 이들은 나무에만 둥지를 트는 게 아니다. 나무가 없는 곳에선 송전탑을 둥지로 변신시킬 만큼 집단 배짜기 새는 건축술과 응용력이 뛰어나다. 그렇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둥지를 짓는 새는 누구일까? 코스타리카 열대 우림 지역을 누빈 끝에 어렵사리 찾을 수 있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정도로 작고 위장이 잘 된 둥지. 이 둥지를 지은 건축가는 바로 벌새다. 벌새가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새이기 때문에 둥지가 작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 그래도 막상 크기를 비교해보니 놀라웠다. 달걀보다도 작은 둥지. 그러나 건축물로는 전혀 손색이 없었다. 가장 크고 가장 작은 기록 외에 우리가 주목한 것은 특별한 건축술로 지어진 새 둥지였다. 마치 뜨개질을 하듯 집을 짓는 배짜기 새. 풀을 실 삼아 잎을 바늘 삼아 건축하는 기술이 배짜기 새 이름에 걸맞았다. 일일이 풀을 꼬고 엮어 틀을 만들고 제 몸으로 치수를 재 집을 짓는 배짜기 새. 하루를 꼬박 기다린 끝에 둥지가 완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사막지대라 햇빛이 잘 들지 않도록 출입구를 아래쪽으로 낸 설계도 과학적이었다.
호주에서는 미적 감각을 가진 동물 건축가도 만났다. 오직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 정원을 꾸미는 세틴 바우어새. 완벽한 좌우 대칭형의 정자를 짓는다. 정자가 완성되면 인간의 물건까지 동원해 인테리어 소품을 마련한다. 세틴 바우어새는 인간만이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고정관념을 여지없이 깨뜨렸다. 이번엔 새 건축물을 넘어 다른 동물의 건축물로 시야를 넓혔다. 우리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호주 리치필드 국립공원에서 만난 흰개미집. 묘지의 비석처럼 우뚝 서 있는 모습은 사람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흰개미집은 무려 6.7m. 네, 뭐 끊어놓고 가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엄청난 규모의 집을 짓는 주인공이 크기 6mm의 작은 흰개미라는 점이었다. 자신의 키 1,100원 넘는 높이의 건물을 쌓아올리는 흰개미. 일일이 흙덩이를 물어 집을 짓는다. 더 놀라운 것은 흙뿐만 아니라 자신의 배설물과 죽은 동료의 사체까지 건축 재료로 활용한다는 점이었다. 흰개미집 한 채에는 무려 200만 마리가 공동으로 생활한다. 서울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한다. 이 건축물 안에서 하나의 거대한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흰개미집은 그 자체로 하나의 도시이자 왕국이었다. 그렇다면 포유류 중에서 가장 뛰어난 건축가는 누구일까? 미국의 한 호수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 볼 수 있는 둥지를 발견했다. 비버의 집이다. 나무 끊기의 대가인 비버. 순식간에 나무를 두 동강 낼 정도로 비버는 강한 이빨을 가졌다. 이렇게 마련한 나무는 건축 재료로 사용된다. 댐을 만들어 물길을 막은 다음 그 안에 요새 같은 집을 지어 생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1년간 4대륙 6개국을 누비며 진귀한 동물의 건축물을 찾아냈다. 동물의 건축술을 화면에 담기 위해선 무한한 인내심이 필요했다. 갯벌에 집을 짓는 세스랑개. 세스랑개 집은 10cm 정도 높이의 첨탑 모양으로 위쪽엔 조그만 구멍이 나 있다. 세스랑개가 집을 어떻게 짓는지 그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다. 그러나 수시로 물이 들고 나는 갯벌에서 세스랑개의 건축 과정 전체를 촬영한다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바닷물이 빠져야 촬영이 가능했다. 세스랑개가 사는 곳은 갯벌 위에 솟은 작은 섬 주변. 물 위로 섬이 드러나면 재빨리 장비를 설치하고 촬영에 들어갔다.
해가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얘가 최대한 이쪽으로 얘는 올라야지. 허락된 시간은 겨우 6시간. 촉박한 시간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어떤 녀석이 집을 지을지 알 수 없다는 데 있었다. 넉 대의 카메라를 모두 동원해 포착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 뒤론 무작정 기다림의 연속. 마침내 세스랑 개가 집을 짓는 모습이 포착됐다. 먼저 구멍 바깥으로 진흙을 퍼올리는 세스랑 개. 세스랑 개는 온몸을 이용해 진흙을 쌓아 올려 집의 기초를 다졌다. 먼저 쌓은 진흙이 마르면 그 위에 다시 흙을 올린다. 마치 꽃잎을 펼쳐놓은 듯한 집의 기둥. 기초가 다져지면 세스랑 개는 작은 발로 진흙을 한 덩이씩 쌓아 올렸다. 이런 과정을 거쳐 탑 형태의 집을 만들었다. 3주 동안 꼬박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갯벌을 오간 끝에 얻은 영상이었다. 하지만 1차 촬영은 여기까지였다. 어김없는 자연의 시간. 사리떼와 겹치면서 촬영은 더욱 힘들어졌다. 몸속에 달의 주기가 내장된 세스랑 개는 바닷물이 최대로 많이 올라오는 만조대 부근에 집을 짓는다. 그러면 보름 동안은 집이 안전하기 때문이다. 물이 빠지고 촬영이 재개됐다. 보름마다 한 번씩 집을 짓는 세스랑 개. 오랜 기다림 끝에 세스랑 개가 지붕에 구멍을 뚫는 활용 점정의 순간을 포착해냈다. 세스랑 개는 몸을 옆으로 눕혀 작은 발로 2mm 크기의 작은 구멍을 낸다. 구멍은 집안의 공기를 늘 쾌적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그들만의 건축술인 것이다. 구멍을 뚫는 데 걸리는 시간만 4시간. 촬영은 인내와의 싸움이었다. 한 달을 투자한 덕분에 세스랑 개 둥지의 전 건축 과정을 화면에 담아낼 수 있었다. 태국의 한 농장에서 이루어진 빗자기 개미의 촬영 현장. 독특하게 나무 위에 집을 짓는 빗자기 개미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많은 장비가 동원됐다. 우선 접사렌즈를 이용해 작은 개미를 화면 가득 자세히 담아냈다. 가는 개미 허리와 긴 다리를 가진 빗자기 개미는 협동심이 대단하다. 허리를 물고 물어 살아있는 루프를 만든 다음 나뭇잎을 잡아당겨 집을 짓는다. 반나절이 걸려 잎사귀를 말아올리는 데 성공한 빗자기 개미. 그러나 방송에서는 이 과정이 단 20초 만에 표현됐다. 시간을 줄여 표현하는 미소 기법을 사용한 덕분이었다. 오랜 시간 집을 짓는 동물의 특성상 건축 과정을 한눈에 보여주기 위해선
특수 촬영 기법이 많이 동원됐다. 황금 누에고치의 촬영도 마찬가지였다. 황금빛의 아름다운 집을 짓는 황금 누에. 누에들이 한꺼번에 고치를 트는 이 모습을 화면에 담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촬영을 위해 농가 한켠에 간이 스튜디오를 마련했다. 누에가 집을 지으려면 적당한 벽면이 필요하다. 농가에서 사용하는 사각 섭을 그대로 가져다 놓고 빈 자리마다 황금 누에를 한 마리씩 채웠다. 그리고 열이 나지 않는 특수 조명을 사용해 실내 온도를 26도로 유지시켰다. 누에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다. 수차례 시도 끝에 황금 누에가 집을 짓는 전 과정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 둥지를 틀기 전 황금 누에는 몸속의 배설물을 남김없이 빼낸다. 그리고 한 칸에 한 마리씩 자리를 잡아 자신의 살 집을 짓는다. 고치를 트는 것이다. 누에는 실을 뽑아내기 시작하면 한 번에 끊김없이 집이 완성될 때까지 실을 뽑아낸다. 이틀 동안 집을 짓는 황금 누에의 건축 과정도 미속 기법으로 단 10초 만에 표현할 수 있었다. 말벌집의 건축술을 소개할 때는 미속 기법 외에 또 다른 촬영 기법이 동원됐다. 성격이 포악하기로 유명한 말벌. 촬영 도중 말벌이 꿀벌을 공격하는 장면을 우연히 포착해냈다. 꿀벌집 가장자리로 침투해 대우를 흩뜨리며 한 마리씩 꿀벌을 죽이는 말벌. 잔인한 말벌의 공격 앞에 꿀벌은 속수무책이었다. 꿀벌은 수많은 사상자를 내며 전쟁에서 참패하고 만다. 사나운 말벌을 촬영하려면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 양봉 복장은 필수. 저희는 카메라는 LED가 있어가지고 LCD가 틈새로 공격하기 좋아하는 말벌을 막기 위해서 온몸을 철저히 봉쇄해야 했다. 촬영하기도 전에 지치겠는데. 말벌 촬영은 적진에 들어가는 심정과 다르지 않았다. 얘 덤비는데? 낯선 이의 접근에 곧바로 반응을 보이는 말벌. 카메라 감독은 바짝 긴장했다. 실제 말벌침에 쏘이면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무장 상태로 촬영에 임한 제작진. 제작진이 침입자가 아님을 인식한 말벌은 한참 후에야 집을 짓기 시작했다. 턱으로 재료를 이겨 벽을 쌓는 말벌. 말벌은 독특하게도 나무 펄프로 집을 짓는다. 건축할 때 가장 먼저 짓는 것은 알을 낳고 키울 육아방. 육아방은 다른 벌집과 마찬가지로 정육각형 구조다. 말벌이 집을 짓는 시기는 한여름. 촬영 당일의 기온은 섭씨 33도를 훌쩍 넘었다.
물 먹다가 이리 쑥 들어오면 어떡해. 찌는 무더위 속에서 촬영은 계속됐다. 자, 햇빛 나왔다. 육아방을 다 짓고 나면 말벌은 그 주변을 벽으로 에워싼다. 천적으로부터 알을 보호하고 비바람을 막기 위해서다. 수겹의 벽을 둘러 완벽한 구형의 집을 짓는 말벌. 무더위와 말벌의 공격 속에서도 모든 건축 공정을 고스란히 화면에 담아냈다. 철저히 은폐되고 봉쇄된 말벌집. 그 내부 구조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단층 촬영을 시도했다. 모니터를 통해 말벌집 내부 모습이 드러났다. 여러 겹의 벽이 에워싼 집 안에 알이 자라는 육아방이 자리하고 있다. (4층으로) 이루어진 육아방은 정교한 육각형 구조임이 드러난다. 단층 촬영을 토대로 말벌집의 내부 구조를 3D 입체 그래픽으로 재구성했다. 여러 겹의 공기층이 말벌집 내부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준다는 것을 확인했다. 구형의 말벌집이 돋보일 수 있었던 건 회전 촬영 덕분이었다. 회전 촬영은 여러 장소에서 사용됐다. 온두라스 흰 박쥐의 텐트형 집을 회전 촬영을 통해 한 번에 표현을 해내는가 하면 빗자기 개미의 둥지도 360도 시선으로 보여줄 수 있었다. 빗자기 새가 그네형 둥지를 만들어 들고 나는 모습도 회전 촬영 덕분에 색다른 시선으로 포착해냈다. 그 중에서도 회전 촬영이 가장 효과적으로 쓰인 곳은 집단 빗자기 새 둥지. 남아공 칼라리 사막까지 장비를 가져갔다. 회전 촬영이 가능한 이 장비는 카이스트 오준호 교수와 KBS 영상제작국 ENG 팀이 공동으로 제작한 것. 센터하고 여기 센터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틀어지지. 그지? 피사체를 360도 각도로 한 번에 촬영할 수 없을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개발됐다. 그러면은 촬영 시 피사체의 크기와 각도, 회전 반경 및 회전 속도 등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다. 기존 다큐멘터리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영상을 구현해낸 회전 촬영. 회전 촬영은 한국 방송사상 최초로 동물의 건축술 프로그램에서 사용됐다. 집단 빗자기 새의 아파트형 둥지도 회전 촬영 덕분에 더욱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었다. 집단 빗자기 새 둥지를 촬영하는데 빼놓을 수 없었던 또 다른 장비가 있다. 나무가 없는 곳에서 집단 빗자기 새가 가장 선호하는 장소는 바로 전봇대. 높은 전봇대에 지어진 둥지를 찍기 위해 이동식 크레인을 동원했다.
직접 크레인에 올라 촬영한 덕분에 같은 눈높이에서 둥지를 볼 수 있었다. 크레인이 빛을 발했던 건 둥지를 철가는 장면을 촬영할 때였다. 남아공 전기회사에선 집단 배짜기새 둥지를 수시로 철거한다. (1톤에) 달하는 둥지 무게를 못 이겨 전봇대가 쓰러지는가 하면 화재가 종종 일어나기 때문이다. 철거는 일일이 사람 손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작업이 만만치 않다. 견고하게 지어져 좀채 떨어지지 않는 둥지. 크레인을 동원한 덕분에 집단 배짜기새 둥지의 철거 장면도 위아래에서 생생하게 담아낼 수 있었다. 동물의 건축물인 둥지는 대부분 인간이 접근하기 힘든 곳에 위치해 있다. 바다 제비의 일종인 칼새의 둥지를 찾아서 태국의 한 무인도로 향하는 길. 칼새의 집단 서식지인 이곳은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 곳이다. 배가 정박할 부두가 없어 도착부터 고생을 해야 했다. 섬에서 칼새가 사는 곳은 가장 험난한 지형. 사람이나 천적들이 아예 접근할 수 없도록 칼새는 해안 동굴 깊숙이 거처를 두고 있었다. 순간 발을 잘못 디뎠다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수직절벽. 두 손을 써도 위험한데 촬영 장비 때문에 한 손으로 위태롭게 오르내렸다. 다시 올라와야 되네, 이 사람은. 잘 묶은 거야? 무거운 카메라 삼각대는 밧줄에 묶어 내려보내야 했다.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동굴 안을 현지인들이 목숨 걸고 오가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손전등 하나의 의지에 절벽을 기어오르자 벽 한켠에 다닥다닥 붙은 작은 둥지들이 보인다. 칼새 둥지다. 둥지를 발견하자 장대를 휘둘러 둥지를 떼어나기 시작하는 현지인들. 둥지가 없어진 자리엔 칼새들이 다시 와서 집을 짓고 사람들은 또 둥지를 떼낸다. 이렇게 둥지를 수거하는 이유는 칼새 둥지가 고가에 거래되기 때문. 1kg에 우리 돈으로 300만 원. 칼새 둥지는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요리 재료로 쓰인다. 중국의 황제가 즐겨 먹었다는 새둥지 수프는 이 지역 최고급 요리다. 해안 동굴에 사는 칼새를 방콕 인근의 한 사원에서도 만났다.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사원 안 천장의 둥지를 튼 칼새. 제작진은 이곳에서 칼새가 둥지를 짓는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기로 했다.
천장에 위치한 칼새 둥지 촬영을 위해서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했다. 칼새들의 행동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벽 한쪽에 무인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에 들어갔다. 이제 칼새가 돌아와 둥지를 짓기만을 무작정 기다려야 했다. 마침내 기다렸던 장면과 마주했다. 칼새가 입에서 나오는 침 분비물로 집을 짓기 시작했다. 독특하게 침으로 집을 짓는 칼새. 칼새의 침 분비물 속에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풍부해 예전부터 사람들이 요리 재료로 활용해온 것이다. 칼새 둥지는 사람이 먹는 유일한 둥지다. 기발하고 독특한 둥지를 찾아 코스타리카를 찾았다. 열대 우림을 화면에 담기 위해 경비행기를 타기로 했다. 기체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륙 장면과 하늘에서 본 열대 우림의 모습을 찍기 위해서다. 경비행기 안에서는 좀 더 화질이 우수한 ENG 카메라를 사용하기로 했다. 경비행기는 카메라를 밧줄로 묶어야 할 정도로 흔들림이 심하다. 오인승 소형 경비행기. 기체 흔들림은 생각보다 컸다. 문제는 날씨. 열대 우림은 날씨가 변덕스러워 구름이 시시각각 시야를 가린다. 구름을 통과할 때는 수증기가 카메라 렌즈에 묻어 촬영이 어려울 정도였다. 구름 아래로 멋진 풍광이 펼쳐졌다. 하지만 날씨는 좀처럼 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결국 재시도를 해야 했다. 방송에서 보여준 멋진 열대 우림의 모습은 몇 번의 시도 끝에 어렵게 촬영한 영상이었다. 동물의 건축물을 찾아 제작진은 열대 우림 속을 헤매고 다녔다. 인적이 드문 한 숲에서 앙증맞은 새를 발견했다. 지구상에서 가장 작다는 벌새. 몸길이 7cm에서 15cm 정도. 종에 따라 색깔과 모양이 다른데 종류만도 325종에 달한다. 둥지도 작은 몸에 꼭 맞게 짓는데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새 둥지가 바로 벌새 둥지다. 작아도 알을 낳고 키워내는 데에는 전혀 손색이 없다. 둥지는 이끼와 거미줄 등 천연 재료를 사용한다. 덕분에 통풍이 잘 되고 위장 효과도 뛰어나다. 벌새는 가장 작은 새란 것 외에도 진귀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바로 정지 비행이 가능한 것. 눈으로는 도저히 감지되지 않는 벌새의 빠른 날갯짓을 보여주기 위해서 초고속 카메라를 동원했다. 덕분에 정지 비행하면서 꿀을 먹는 모습을 생생하게 포착할 수 있었다.
건축술이 너무 뛰어나 논란의 대상이 된 동물도 있다. 미국 뉴욕주에서 발견한 작은 댐. 사람이 아닌 비버가 만든 댐이다. 댐을 지어 물을 가두고 그 속에 집을 짓고 생활하는 비버. 비버는 수중 생활에 유리하도록 몸이 진화했다. 노처럼 평평하게 생긴 꼬리는 빠르게 헤엄치고 물속에서 쉽게 방향을 바꾸는 데 유용하다. 비버는 대식가다. 주로 나무 껍질이나 식물 뿌리를 먹는데 한 번에 자기 몸무게의 20%를 먹어치운다. 실제 제작진이 촬영한 대부분의 시간 동안 비버는 계속 먹고 있었다. 비버의 또 다른 특기는 나무 자르기. 굵은 나무도 순식간에 넘어뜨린다. 마치 날카로운 도끼로 자른 듯 반듯하게 자른 나무로 비버는 댐을 짓고 집을 짓는다. 나무 자르기의 명수가 될 수 있었던 건 주황색의 튼튼한 앞니빨 덕분이다. 댐을 지어 지형을 변화시키고 나무를 마구 잘라내는 비버를 두고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제작진이 만난 브라운 부부의 생각은 달랐다. 오히려 비버가 탁월한 건축술로 댐을 지어 홍수를 막아주고 생태계의 다양성을 높여준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브라운 부부의 일과 중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비버와 만나는 시간이다. 이제 비버도 노 부부의 목소리를 알아차리고 부르면 금세 다가온다. 건네는 과일을 태연히 받아먹는 비버. 현직에서 물러난 노 부부는 요즘 비버의 생태를 연구하고 관찰하는 낙으로 살아간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의견과 달리 댐을 짓는 비버의 습성과 생태가 오히려 자연 환경을 지킨다는 게 브라운 부부의 생각이다. The dams are so important in keeping water on the land. So many areas of the world now are having droughts, including here in North America and Europe and Asia. And beavers were found in parts of Asia as well as most of Europe and North America. So they can be a really important animal with climate change and keeping water on the land, moderating the flow of the streams. So you don't have a huge flood downstream if you have a lot of beaver dams upstream. They're slowing the flow of the water off the land. 뛰어난 건축술로 논란의 중심에 선 비버. 하지만 분명한 건 비버도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이다. 인간보다 앞서 건축을 해온 동물들. 그들은 주어진 환경에 맞춰 최적의 보금자리를 지어왔다. 호주에서 만난 흰 개미집은 무더운 초원지대에서 살기에 한치의 부족함이 없이 설계되고 건축됐다. 흰 개미집 촬영 도중 예상치 못한 상황과 맞닥뜨렸다.
마른 번개로 인해 산불이 발생한 것. 흰 개미집이 늘어선 지역이었다. 불길 속에서도 촬영은 계속됐다. 제작진에겐 흰 개미집이 자연재해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 흰 개미집이 화염에 휩싸였다.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불길이 잡힐 때까지 촬영을 계속한 끝에 진귀한 장면을 볼 수 있었다. 화재로 일부 무너진 집을 흰 개미들이 떼로 달려들어 보수를 했다. 그러니까 흰 개미들의 건축술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대가리가 새까맣고 작잖아. 흰 개미들은 뜨거운 태양에 노출되면 금방 죽어버린다. 화재로 무너진 구멍으로 햇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급하게 흙을 채워 막는다. 이를 위해서 흰 개미의 조직력이 전부 동원된다. 목숨을 걸고 집을 보수하는 것이다. 임시 방편으로 햇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보수가 끝나면 흰 개미들은 내부에서 다시 구조를 바꾸고 환기 시스템을 조절한다. 흰 개미집의 내부 구조는 완벽하다. 차가운 공기가 밑에서 들어와 모세관을 통해 전체로 퍼지고 내부의 더운 공기는 밖으로 빠져나간다. 완벽한 환기 시스템이 200만 마리가 한 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의 비밀이었다. 이러한 흰개미집의 구조에 착안해 설계한 건물이 있다. 짐바브웨에 있는 이스트게이트 센터. 찌는 더위로 유명한 곳이지만 이 건물에는 에어컨이 필요 없다. 두 개의 동으로 이루어진 독특한 건물 구조로 인해 건물 내부에는 언제나 시원한 바람이 들어온다. 바로 흰개미집의 환기 시스템을 모방한 것이다. 건물 전체가 밤에 찬 공기를 머금었다가 낮엔 공기 배관을 통해 위로 올려보낸다. 가전제품과 사람으로 인해 더워진 공기는 사무실 상부에 있는 구멍을 통해 빠져나간다. 그러면 그 공간을 찬 공기가 다시 채워 실내 온도가 내려가는 것이다. The termites are particularly interesting because they actually make a house or building which is an extension to their own metabolism, and it becomes part of them. The building they make is a lung. So if we could make buildings which work as extensions to our own metabolism, then we've got the perfect architecture. It's like the building becomes a living system. It becomes an ecosystem, part of the ecosystem. And that's why we copy nature. 건물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줄이려는 노력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강원도 홍천에 지어진 에너지 제로 하우스. 바깥의 온도는 영하 14도. 유난히 추웠던 지난 겨울. 건물의 온도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재료에 가깝게 했다는 이 집은 어떻게 난방을 하고 지냈을까? 찬바람이 몰아치는 바깥 날씨와 달리 집안에는 훈훈한 공기가 감돈다. 영하의 날씨에도 이 집은 오늘 하루 난방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실내 온도를 재보니 영상 20도.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나는 이제 그 석유 연료를 전혀 쓰지 않는다는 거. 물론 비용 면에서도 도움이 되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석유를 안 쓴다는 거에 대한 그 공해 방지하고 그거에 대한 만족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방안 온도가 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한다는 거는 그 삶의 질이 훨씬 높아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거기에 대단히 큰 만족을 저희는 갖죠. 이 속에 그 탄소 가루가 섞여 있어가지고 이 전체적으로 그 단열성이 일반 그 흰색에 비해서 30%쯤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한낮이 되자 실내 온도는 더 올라갔다. 단열재 덕분이다. 동서로 길게 설계한 집은 정남향이다. 겨울철에 햇빛이 많이 들게 하기 위해서다. 지붕에도 큰 창을 내 태양빛을 많이 흡수하도록 설계했다. 덕분에 한겨울에도 끊임없이 집 안으로 햇빛이 들어와 따뜻한 온도를 유지시켜준다. 추결 난로는 한 번 가동하면 복사열을 48시간 방출시킨다. 난로를 피운 지 하루가 지났지만 벽면 온도는 41도에 달한다. 난로는 어제 아침에 떼고 낮에 12시쯤 꺼졌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24시간이 지났는데 이 난로는 1200장의 그 벽돌이 들어있기 때문에 벽돌에 열이 흡수돼 가지고 천천히 방출하기 때문에 아직도 따뜻한 겁니다. 에너지 제로 하우스는 설계와 건축의 변화만으로 에너지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었다. 사대륙 6개국을 누벼 찾아낸 독특한 동물의 건축물. 그들은 주어진 환경에 따라 최적의 방법으로 집을 설계하고 건축술을 진화시켜 왔다. 꼭 필요한 만큼만 사용해 건축물을 짓는 동물들. 그들은 자연과 공존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자연의 일부가 되는 건축. 동물의 건축술이 전해준 가장 큰 메시지다.